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큰 논란이 있었던 이 주제가 있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그 검사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를 탄핵해도 이재명 전 대표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박상용, 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중독 말기입니다. 4명의 검사를 불러 조롱하고 겁박해도 이재명 대표의 위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이 대상이 되는 검사들 4명이요. 보면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방탄하기 위한 대권 가도에 해가 되는 일은 좀 치워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 아니냐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난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바로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로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가 지금 새로 기소된 사건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1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오는 판결이 뭐 당대표 2년 안, 그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소를 했었던 검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뭐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당론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그 작년 2월에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온 것이 7월이었습니다. 네. 반년이 조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전원이 기각을 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민주당이 뭐 사과라든지 이런 유감 표명도 전혀 없었는데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뭐 반년 정도 지나서 그럼 올해 안에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이 검사들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후폭풍이 저는 훨씬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한 것은 이번이 이제 7명째입니다. 7명째 검사 탄핵안을 제출을 한 건데 대통령실에서도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건 결국엔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검사 4명이 탄핵의 대상이 됐으니 검찰의 수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주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이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위반한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보복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자, 엄연히 삼권 분립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사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검사들도 탄핵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지금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구태타가 연상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희동 거리에서 12.12 군사 반란과 관련된 분들이 도열해서 기자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검찰총장이 다소의 검사정을 병품처럼 들이우고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죠. 탄핵소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탄핵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이 된 경우도 있죠.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온당하냐. 저는 민주당에서 검찰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 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지 일종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야당을 탄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주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검찰이 저인망식 수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까지 했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탄핵을 해서 검사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에 검사들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사과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설령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으면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시작이 되면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본인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러면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지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적 보복, 그러니까 정말로 그 검사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돼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탄핵을 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라는 그 죄 하나만 물으면서 사적 보복 수단으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무엇이 쿠데타냐? 과연. 왜냐하면 우리 헌법적 질서에서는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아무리 입법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런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한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기도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러한 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이 문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다. 뭐 드라마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자, 일단 동시에 4개의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이재명 전 대표. 이미 주 2회에서 3회씩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요. 국회 일정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해달라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것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 한마디로 병합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나 수원 말고 중앙에서 받게 해줘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또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원지방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판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는 피하고 싶다. 뭐 이런 2가지 의도가 있는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미 다루어졌던 의혹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그 재판부로 이재명 대표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담당했었던 판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하면은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에서야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있는 재판장이 선고까지 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송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지연을 위한 신청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재판을 미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병합 신청을 하려면 진작에 하지. 왜 지금 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법원이 바뀌면 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만 2만 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검토 다시 하려면 또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다 보니 지연이 아니냐는 지금 지적인 거예요. 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수사를 할 것이다. 네.
판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증거와 그렇죠. 법리에 의해서만 뭐 판사가 바뀐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뭐 공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제도 오전에 재판을 출석했다가 오후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꾸 발생하니까 네. 그래도 물리적으로 좀 참석하기 쉬운 아하. 서울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판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를 피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현석 검찰총장이 말한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수사하고 네.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판결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할 경우에는 당무와 재판을 또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가까운 서울에서 받게 하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